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박준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가 2008년에 생겨서 올해로 이제 만 1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새롭고 의미 있는 행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법이 2개나 제정이 돼서 곧 시행될 예정이고 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직접 핀테크 업체에 지원해 드리는 것도 사실상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무관들이 나와서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기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금융혁신 지원단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 전문은행법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출범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더 많이 나아갈 혁신 동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입니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에 K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했는데요. 정말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출범 하루 만에 30만 명의 고객이 유입이 됐을 정도로 많은 변화와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력은 가격적인 측면의 경쟁력 그리고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주도로는 혁신과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ICT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ICT 기업의 자본 기술 투입이 제한되고 혁신적인 참가자의 진입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IC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규제 혁신 붉은 깃발법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해외 사례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SNS 업체, 스마트 가전기기, 검색 엔진 등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하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만큼 이 법 제정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인데요. 이 작년 여름이 정말 더웠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그 무더위 속에서 정말 장차관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는 83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 규제는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가 유일한데 미국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은 사실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시각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내용, 그리고 금융회사 주도로도 혁신이 가능한데 왜 ICT 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신중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혁신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ICT 기업이 주도적 경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산분리가 도입됐던 83년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은행이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되었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발달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에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지난 9월 20일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이 모두 직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요건은 지금 시중은행은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이 250억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시중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는 4%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34%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자격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서 자선 규모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네. 꾹 눌러야 넘어가는데 이번엔 새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간 진입이 금지됩니다. 이제 저 대주주의 사금고와 우려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등 대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업 간 합병과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면 영업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맞도록 제한이 됩니다. 다만 노인 및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보호와 휴대폰 고장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법 제정으로 다양한 기대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금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리 수수료 혜택, 그리고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금융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연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약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내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 신규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바로 다음 주 1월 23일에 인가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평가 항목과 배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Q&A 섹션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5월 말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상 인터넷 전문은행 실제 출범까지 1, 2년 정도가 걸렸던 걸 고려했을 때 2020년 중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금융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많은 논란과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힘을 내서 더 큰 보폭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